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주차 산업안전보건법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에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제 그 1장에는 이제 1조부터 13조까지 있었고, 이제 2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에서 1절, 제1절에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4조에는 뭐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그 회사 그 사주, 그러니까 뭐 사업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깊이 있게 알아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 잘 출제도 잘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안전관리자 뒤에 이제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대충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자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사업주의 이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실무에 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이거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야 하고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14조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제14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 아까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가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요거는 이제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직원이 500명 이상인 이런 회사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고, 근데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전부 이제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5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천 이내의 건설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을 1위부터 쭉 그 순서대로 그 순위를 국가에서 매겨줘요. 그래서 1천위, 천등까지 그 순위를 그 뒤도 이제 1천등 그 뒤도 이제 매겨주긴 하는데 1천등까지는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이제 가서 그 업무를 할 때는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법 제14조 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고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그 사업주, 사장은 요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정 및 다음 년도 활동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안전을 전공한 안전관리자들이 이런 내용을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15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뭐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요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임무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1번부터 9번까지 나열하는 건데, 그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 회사 뭐 제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공장장, 공장의 그 총 책임자를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회사가 좀 적어서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공장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 공장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야? 사장이게 되겠죠. 그 사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고, 근데 공장이 여러 개, 이제 회사가 규모가 커서 공장이 이제 뭐 여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지방에도 있고 뭐 이럴 경우에는 각 그 공장의 공장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돼요. 그리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 건설 현장이 건설회사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 그 건설 현장이 뭐 100개도 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 그럼 각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하나의 공장이, 그러니까 제조업체로 얘기하면 공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건설 현장 소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업무를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25조 및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후반기에 그 25조하고 26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 29조에 이제 안전보건교육이 나오는데,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돼요. 사장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근로자의 이제 이 법의 129조에서부터 132조까지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될 업무, 그 다음에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및 보호구조 입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될 업무예요. 근데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해요. 보통 뭐 공장장이 다른 일도 바쁜데 이거 어떻게 다 해? 그럼 결국은 누가? 안전관리자가
안전을 전공한 안전관리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공장장이라든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안전을 전공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업무까지 여러분들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요거 가끔 기사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사도 이제 봐야 될 시험, 뭐 기술사 자격도 취득을 해야 될 텐데, 기술사 자격 그 시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나와요. 9개를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뭐 외워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조에 이제 관리감독자라는 게 나와요. 자, 관리감독자는 어떤 사람 보고 관리감독자라고 그러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감독자는 뭐냐? 관리감독자는 누구 보고 관리감독자라고 그러냐?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 즉, 자기 밑으로 부하 직원이 있는 경우, 즉, 작업 반장으로부터 작업 반장도 관리 감독자가 되는 거고, 일반 그 위에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이의 사람들은 그 관리자들이죠. 우리가 보통 관리자들은 전부 다 관리 감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밑에서 이제 완전히 그 일을 하는 사람 빼고서는 대부분 다 이제 관리 감독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반장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 관리 감독자들은 그럼 뭘 해야 되냐? 관리 감독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15조에 관리 감독자는 이런 일을 해라 하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기사 시험이라든가 뭐 당연히 기술사 시험에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기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해야 된다. 즉 그 반장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은 해야 된다. 즉 1번 사업장 내 법 16조 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하기. 즉 무슨 얘기냐면은, 관리감독자 작업반장이라고 그랬죠. 작업반장이 지휘 감독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작업반장이 뭐 어떤 그 기계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관련된 기계기구, 그다음에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또 이 기계기구로 인해서 자기 밑에 있는 근로자가 상해를 당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이 이상 유무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그 안전보호구, 작업복이라든가 안전보호구, 그 다음에 방호장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제 내가 지휘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상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체크하고 지도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재해가 발생했어요. 산업재해가. 그럼 바로바로 즉각 그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이 관리감독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우리가 안전관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전관리의 기본은
정리정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로 확보다. 즉 그 근로자들이 사고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안전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밑에서 내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정리정돈, 그 다음에 통로 확보가 잘 돼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고 감독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5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이건 뭐냐면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이 이게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지도나 조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줘야 된다. 나는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허락했는데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관리자가 근로자들의 보건을 위해서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게 돼 있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를 별도로 들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2장 이제 3장에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이 관리 감독자는 위험성 평가 중에서 위험 요인의 파악이란 그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선 조치 시행이란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관리 감독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밖에 이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는 별도로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17조 안전관리자. 자 안전관리자는 여러분들이 안전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안전관리자라고 그러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업주 사장님이나 그다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공장장 내지는 현장 소장, 그리고 조금 적은 회사는 이것도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안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좌를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모르면 알려주고, 또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돼. 관리 감독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작업반장 이상의 사람들한테 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지도 조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안전관리자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된다.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안전공학과를 나와서 산업안전 기사가 됐든 건설안전 기사가 됐든 관련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예를 직원이 한 명이나 5명 이내 이런 그런 회사나
아니면 뭐 100명 이상 이런 회사나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뭐 한 명을 두느냐 아니면 뭐 엄청 큰 회사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수를 또 많이 둬야 되겠죠.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보면은 안전관리자에 선임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별표 3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별표 3에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PPT에는 이제 안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찾아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는 봐야 돼요. 여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든가 이런 건 뭐 안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안전관리자로서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별표 3에 보면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는 이제 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의 종류에는 뭐 토사석, 광업, 뭐 1번부터 시작해서 뭐 23개, 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번, 46번까지. 그래서 각각의 그 업종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면서 그때 필요할 대로 찾았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는 안전관리자 수를 1명 이상을 둬야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걸 한번 그래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 2번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 1항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각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보통 그 기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어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자기 직원은 300명이 안 되지만 전체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좀 못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업주가 사장이 이 안전관리자를 직원으로 두고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키면서 다른 일,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그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면서 너는 뭐 노무 업무를 같이 봐라든가 이렇게 겸직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을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너는 안전관리 업무 하면서 다른 일 이런 것도 해. 그러면 불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이거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 자,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아무나 안전관리자가 아무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처럼 안전과학과를 나와서 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따야 안전관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무나 뭐 전공도 안 하고 뭐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이것도 이제 양이 많아갖고 내가 요 PPT에는 기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4를 한번 찾아가서 요걸 한번 요 숙지를 해주길 바래요. 이건 뭐 이런 내용, 이 내용은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히 좀 몇 개만 설명을 해주면은 1번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그 다음에 2번은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번은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야? 기사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된다 그랬죠. 물론 그 밑에 4번에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긴 있는데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왕이 같은 값이면은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하든 아니면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하려면은 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기를 바라요. 여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밑에 뭐 5번 뭐 6번 7번 뭐 이렇게 8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만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안전관리자는 아까 얘기했죠. 사장이라든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서포트하는 업무를 한다 그랬어요. 서포트하는 업무를 하는 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법 제24조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25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안전관리자는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겸직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전에 관련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즉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규정한 업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호자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는 평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그 3장에 가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해줄 거예요. 위험성 평가도 이제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라든가 관리 감독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좌를 해주고 지도 조언을 해줘야 돼요. 안전관리자가. 여러분들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 공장이라든가 현장에서 그 기계를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구입할 때 이게 안전에 관련돼서 적격하냐 이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제 기계 사는 거는 뭐 사장님이라든가 뭐 공장장님이 사겠죠. 살 때, 이 기계는 사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지도 보좌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건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뭐, 사장님이라든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순위 점검. 이제 사업장을 이제 안전한지 안 하는지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점검해서, 불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지도하고 이제 뭐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사고가 났어, 현장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 왜 났는지 원인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재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안전기술사가 취득을 하려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업무예요. 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주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는 아까 그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둬야 돼, 1명 둬야 된다, 2명 이상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명 이상, 이렇게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이럴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노동부 장관이 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이제 120억 건설공사 같은 경우, 이제 건축공사는 120억 미만이 되는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안 둬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현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00인 이상이 안 되는 그런 공장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자를 안 둬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현장에는 조금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현장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의탁할 수 있다. 즉, 안전관리 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한테, 우리 그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좀, 대행해줘. 아니면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해줘. 우리 회사든가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해달라고 의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이런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들만 있는 그런 회사가 돼서. 자, 그리고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하기는 있는데,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직업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병에 관련된, 즉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건관리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보건관리자가 다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안전보건 쪽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관리자를 투하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이런 것도 안전관리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건관리자의 선임, 그래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의 종류하고 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5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에 선임된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보면 안 되고 보건관리 업무만 봐야 돼. 보건관리 업무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그래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이 별표 5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뭐 소개를 안 할게요.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양이 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읽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무에 나갔을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거는 이건 뭐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 보건관리자의 자격도 별표 6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보건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근로자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보건 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1번이 이제 산업보건지도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산업보건지도사라는 자격이 있어서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보건관리자의 자격.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규모 뭐 이렇게 큰 의사들은 회사 내 의사를 별도로 채용을 하죠. 보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 보건관리자는 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자는 그다음 뭐 산업위생기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상기사를 취득한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 기사 자격증을 따야만이 이런데 자격이 되니까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관리자의 업무, 아까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있었죠.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자, 뭐 여기 보면은 직접적인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저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설명은 여러분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보건관리자 업무가 이제 여기 18번, 9번에서 14번까지 나와 있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건관리자가 될 사람들은 보건관리자 업무를 할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지만 보건관리자 업무를 안 할 사람들은 뭐 굳이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도 안전관리자처럼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수를 늘리거나 교체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전관리자처럼 그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보건관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런 위탁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에 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다 취득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업무를 항의하는 사람인데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그런 사업장 있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이 아닌 이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아닌 이런 사업장에서는 그 대행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이것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굳이 뭐 이거는 그 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규모에 따라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뭐 2명, 3명씩 두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의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 조언하는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장님은 그러니까 이게 안전관리자가 그만큼 끝발 있고 중요한 위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전문기관을 이제 직접 차린다든가 또 뭐 여러분들이 전문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해서 요건 이제 관련 인력 시설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장비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그쪽에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자 산업보건의 의사란 얘기죠. 의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둬야 된다. 의사를 둬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업장은 굉장히 큰 사업장이 되겠죠. 근로자 수도 많고, 산업보건의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보건의도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산업보건의를 채용을 해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23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일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말 그대로 감독이라는 거는 사장이 이 근로자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두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근로자를 대표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고
그 사람이 이제 근로자의 자기 뭐 근로자 중에서 뽑힌 사람이니까 자기 회사의 근로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점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이렇게 규정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뭐냐 우리가 위원회는 요거는 이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렇게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관리자하고 근로자하고 이렇게 동수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뭐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그 관리자하고 근로자하고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예요. 이것도 반드시 이거 위원회를 두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의를 해서 회의록에 보관을 해야 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관리자가 주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냐? 1번부터 4번. 그러니까 15조 여러분들이 15조 1호부터 5호까지 뭐 치료해가는 사항. 뭐 이걸 한번 15조 이거 강의했죠. 그다음에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뭐 현장에 아니면 사업장에 도입해야 될 경우 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련 조치사항 뭐 거기에 그 위험한 기계기구를 들였을 때 거기에 방호장치라든가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그런 그 설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에 이제 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뭐 실무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실무에 취업을 해서 안전관리자로서 실무에 가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주 끼고 살아야 돼요. 그 산업안전보건법 내용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 2절 자 2절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25조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즉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 내지는 뭐 공장장 내지는 현장 소장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따른 취업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요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해하기가 이게 법규가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이게 굉장히 법규는
아주 그냥 따분하고 이해도 안 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래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25조 2항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뭐 안 알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망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상시 뭐 근로자 수 및 안전 포함의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조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작성해서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표 2에는 이렇게 사업의 종류, 뭐 농업, 뭐 이렇게 쭉 10개의 사업의 종류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되고, 뭐 이로부터 그 이해는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이걸 별표 2를 참조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즉 별표 3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별표 3은 먼저 요게 이제 별표 3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별표 3에 제가 이제 대목만 써놨는데, 별표 3 찾아 들어가 보면은 총칙에는 어떤 걸 쓰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뭐 기록해라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이건 반드시 뭐 거의 대부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시행 별표 3을 그 다음에 자 26조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이건 뭐 작성 변경 절차 작성하고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사용자하고 근로자 반반씩 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바꿀 경우. 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반드시 사업주하고 사장하고 이제 근로자는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규정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법률의 준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등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거기 이제 준용해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이게 또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로서 제일 많이 현장이라든가 사업장에 가면은 근로자들한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이걸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그 법대로 안 한 게 돼서 이게 뭐 이게 굉장히 벌칙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29조에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이제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안전보건교육 내용도 다 따로따로 돼 있어야 되겠죠. 자기 관련 업무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된다. 이건 정기 안전보건교육이에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돼 있는데 한 달에 2시간씩 그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2시간씩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 변경할 때 이것도 해당 안전보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채용 시 안전교육, 작업 변경 시 안전교육 해갖고 근로자들이 새로 이제 채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작업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죠. 거기에 틀린 내용에 따라서 안전보건 교육을 새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위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라. 그러니까 위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할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돼. 이렇게 1번, 2번 내용 말고서도 더 추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이제 이건 보통 그 근로자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내지는 ABS 초빙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이제 산업안전공단이라든가 또 일반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이제 일반 사립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협회 이런 협회들이 해서 안전보건교육을 또 실시를 해요. 여기에 이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우리 근로자들을 교육해 주셔. 돈 내고 이렇게 의탁을 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보건교육은. 자, 그러면은 안전보건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시간은 별표 4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별표 4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기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정기교육은 근로자들은 한 달에 2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 분기 그러니까 3개월에 3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6시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기교육, 채용식 교육, 작업내용 변경식 교육, 그 다음에 특별교육,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가나다라 마에서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 그 교육별로 교육 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무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라서 이건 한 번씩 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은 별표 5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각각 그 근로자의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의 교육 내용, 뭐 이런 걸 교육해라 하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실무에 가서 뭐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될 그럴 입장이 되면은 요 별표 5를 참고해서 안전교육 내용을 그걸 참고해서 짜면 될 거예요. 이건 뭐 시험에 시험이라든가 이걸 뭐 너무 분량이 많아서 뭐 별도로 공부하기는 그렇고 한번 읽어는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그래서 그럼 어떤 때 안전보건 교육을 안 시켜도 되냐? 면제라는 건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의 이거는 뭐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 뭐 거의 뭐 그 면제된 사항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뭐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업장은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안전보건 교육만 받으면 되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기초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요거를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으면은 채용 시 이 안전보건 교육을 면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건설업의 그쪽 뭐 건설 현장의 근로자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그래서 요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아까 얘기했죠.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뭐 현장에 근로자로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건설안전기사에서는 종종 채점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교육. 여기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거는 건설 현장은 이제 현장 소장, 그리고 일반 사업장은 공장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 직무교육을. 그래서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령을 정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 그 직무에 맞게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돼요, 사장은.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현장 소장 내지는 공장장이라고 그랬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설명을 다 드렸고, 또 5번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뭐 이런 사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직무교육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직무교육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직무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안전관리자로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그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뭐 산업안전보건교육공단이라든가 무슨 뭐 건설안전협회, 산업안전협회 이런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관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2장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3장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3장은 위험성 평가라든가 유해염 방지에서 실제로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해서 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시험의 내용 출제드린 주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3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강의를 들어주길 바라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기사 기출문제에서 낼 거예요.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길 바라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자,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어요.